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국풀국어 강동 고덕원 중등 내신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국풀국어 강동 고덕원에서 중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수업 담당하고 있는 함철주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저는 단국대학교 문해창작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석사랑 학사도 문해창작과를 졸업을 했고요. 직전까지는 저희 초등학원인 기파학문회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12월 말부터 국풀로 자리를 옮겨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올해 2026년 내신은 저희 국풀과 함철주에게 맡겨주셔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만의 강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사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제 전문성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어, 제가 벌써 공부를 하면서 또 수업을 한지, 물론 중간중간에 잠깐 기능 기간이 있긴 했지만 10년이 넘었거든요. 예, 대학교 입학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학사와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진행을 하면서 문학 작품을 읽고 분석을 하고 글을 쓰고 글을 읽고 또 이제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또 이제 글들을 이제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글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행위와 어떤 생각과 사유는 제 업과가도 같은, 제 업이거든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요 국어, 즉 문학, 글과 관련해서만큼은 사실 제 생활이 그것과 관련된 생각과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문제풀이를 위한 어, 이제 시 읽기라든지 혹은 이제 단순 암기 그 용도의 어떤 그런 문학 공부가 아니라, 예, 학생들이 사실 재미없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감상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분하게 주어진 어떤 원리에 맞춰가지고 주어진 어떤 조건에 맞춰가지고 감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문제 푸는 용도로만 너무 접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게 있어서, 예, 전공 수업을 할 때에도 그렇고 이번 내신에서도 그렇고, 내신이라 그래서 물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전교 수업과 다르게 좀 단기간 동안 적은 작품들을 굉장히 이제 밀도 높게 다뤄야 될 이제 필요가 있다 보니까 흔히들 어떤 개념적인 부분, 도식적인 부분에 어떤 그런 비중을 크게 두는 게 이제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시가 무슨 뭐 표현법이 뭐네, 운율이 뭐네, 혹은 이제 뭐 해당 작가와 관련된 다른 작품들은 뭐네, 이런 식의 어떤 조금은 어떤 지식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건 또 필요한데요. 예, 그것도 필요한데 사실 그 과정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작품을 감상을 해야만, 예, 그 습득한 지식에 좀 침착되고 이제 어, 접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감상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연습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 문예창작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 학과 이름의 뉘앙스에서 그 문학의 비중이 사실 좀 이제 큰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문학이 좀 전체인 것처럼 그 느껴지는 뉘앙스가 좀 풍길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좋은 작품을 결국에 쓰는 방법을 배우는 학과고, 그런 공부를 이제 그동안 학부 때는 이제 했었는데, 예, 좋은 작품을 쓰려면 좋은 작품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작품과 좋은 작품을 감상하려면 비단 시나 소설 같은 문학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이론까지도 빠삭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문학에만 제 어떤 역량이 치중되어 있지 않고요. 아카데믹하고
학술적이고 분석적인 어떤 그런 전문 서적들을 그동안 문학 작품을 읽은 것과 동일하게 이제 방대한 독서를 해왔기 때문에 비문학 학습에 있어서도 뭐 문학 못지않게가 아니라 문학과 동일하게 역량이 자신이 있다, 예,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똑같이 문법도 창작이라는 이제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선 좋은 문장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좋은 문장을 작성하기 위해선 정확한 문장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법 지식과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서 역시 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관리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우선 저희는 전원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 학원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수업간, 뭐 주말 수업간에 좀 이제 그 주간 테스트가 이제 미비된 학생들이나 아니면 좀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학생들만 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평일에 와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좀 다수인 것 같은데, 그것도 맞고요. 당연히 이제 미비된 게 있으면 평일에 와서 점검을 받는 건 당연한 사항인데 이제 미비된 게 이제 없고 주말 수업과 잘한 학생들도 사실 어떤 부분이 조금 이제 개선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좀 항상 아쉽냐면은 좀 특히나 좀 이제 국어가 더 그런 것 같은데 영어랑 수학에 비해서 좀 몰아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주말에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은 뭐 학원 오기 직전에 숙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숙제하는 날에만 국어 공부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 사실 조금 대다수인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라는 것도 꾸준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막 하루나 단기간만 몰아서 운동을 한다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좀 식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공부도 이 빈도를 높이고 그러니까 이 횟수를 작게 해야 습관이라는 것이 들고 체화가 되고 이 공부 근육이 이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미비된 학생은 미비된 것 때문에 오고요. 그리고 이제 미비된 게 없고 주말 수업간 잘한 학생들 역시 좀 더 습관을 이제 잡고 체화를 이제 하자라는 취지 차원에서 동일하게 전원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여기 실시간 비대면 질문 뭐 오픈 카톡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뭐꼭 오픈 카톡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지금도 사실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 좀 질문 사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사항에 대한 질답은 이제 문자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오픈 카톡을 운영을 해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질의응답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그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이고요. 뭐 당연히 학원에서야 저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하면은 되겠지만은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혼자 뭐 자습을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조금 막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보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할 때 질문을 해서 해소를 받고 그런 것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생들이 항상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또 이제 비대면 경우에 질문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결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말 수업간에 이제 강의한 내용을 매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본을 이제 제공을 해서 주말 수업 결석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빠짐없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담 관련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주 수업 끝나고 그날 수업 관련된 내용을, 의견을 피드백 문자로 드리고 이제 있는데요. 예, 절대 원론적인 내용이라든지 당연한 내용이라든지 뭔가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내용의 피드백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예, 물론 정말 그날의 특이사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전달 드릴 수도 있고 드릴 때도 있겠지만은 항상 그날의 특이사항 혹은 이제 그날의 이해도 점검사항 혹은 이제 그날 조금 이제 어려워했었던 부분이라든지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개선을 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세세하게 작성해서 이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신 종료 후에 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긴 하지만은 이 전원 이자 부모님들 상담을 드리면서 내신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2라고 한다면 중3과 혹은 이제 고등 올라가서 어떤 방식으로 국어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부한 지도 경험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 초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초6이라고 했지만은 기파랑에서는 초3이랑 초4도 이제 비중이 많진 않지만 예, 동일하게 수업을 한 적이 이제 있고 이제 국풀에서는 이제 중2, 중3도 수업을 하고 있고 제가 처음 일했었던 학원에서는 정말 초6부터 고3까지 예, 처음이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썼지만은 이제 다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력에 단국대학교 이제 외래 강사라고 적어놨는데 그건 이제 제가 박사과정이다 보니까 학부생들 1학년들 그 글쓰기 수업 때 지도를 좀 잠깐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전 연령과 전 학년대를 이제 어, 지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학생들 이제 관리를 하고 예, 수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고 맡겨주셔도 예, 걱정하실 게 어, 전혀 염려하실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희 이제 수업 일정 관련된 사항이랑 좀 개괄적인 내용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신 개강은 3월 28일이고요. 수업은 주말에만 진행이 되고요. 주말에만 진행이 되고 주 1회 3시간 수업이고 6주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래 클리닉 같은 경우엔 앞서 말씀드린 그 클리닉인데 매주 1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 3시부터 10시 사이에 1시간 정도 선택해서 예, 그때 이제 평일에 별도로 와서 1대1로 주말 수업과 미비된 사항이라든지 예, 보충이 필요한 부분들을 예,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예,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그리고 출판사별로 이제 그룹을 묶어서 시간표를 이제 배정을 하고요. 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학교별 시간표는 저희가 이제 안내문 통해서 이제 전달드리는 내용으로 아마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수업은 토요일 넷 타임, 일요일 넷 타임 이렇게 깔려 있는데, 예,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 13시까지 하나, 그리고 이어서 여기 지금 13시부터 16시, 즉 1시부터 4시까지 하나, 그리고 16시부터 19시, 4시부터 7시까지 하나, 그리고 19시, 7시부터 22시, 10시까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4개, 일요일 4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이제 배정될 예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6주간에 이제 그 내신 관련된 커리큘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우선은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긴 좀 단순하고 좀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6주 중에서 처음 1주, 2주, 3주는 개념학습하는 시간이고요. 예, 그리고 4주, 5주는 문제풀이 시간이고요. 마지막 6주가 최종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 개념 확립을 하는 시간은 우선은 어, 이제 교과서별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아래 제가 지금 자체 교재 빈칸 넣기 테스트라는 걸 좀 적어놨는데 그 첨부해 있는 사진입니다. 저희 그 교과서별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과 별개로 그 학원 자체 교재 내에 그 교과서 자습서에 기반한 빈칸 넣기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그냥 그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그냥 읽고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예, 뭐 그렇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디테일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자기가 뭘 모르고 뭘 알고 지금 뭐가 약점이고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정확히 안 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요 빈칸을 직접 채워넣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정확히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빈칸을 채워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과정을 좀 진행을 해서 그 개념학습에 대한 어떤 그 체화를 좀 디테일하게 좀 이제 잡아나갈 예정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개념학습은 1주, 2주, 3주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그리고 저희 자체 교재 내에 빈칸 넣기 테스트를 통해서 예,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예, 첫 번째는 학교별 기출문제 풀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원 자체 교재 내에 심화 문제 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별 기출풀이는 말 그대로 이제 뭐 고덕중이면 고덕중 한 3개년치, 4개년치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뭐 배제는 배제, 뭐 명일이면 명일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학원 자체 교재 내 심화 문제는 첨부해 놓은 이제 사진인데요. 그 여기 상단에 보게 되면은 송파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남, 대치, 뭐 송파, 뭐 서울 그리고 이제 경기의 주요 학군지 이제 기출 문제들을 동네 범위 내에서 수록을 해서 좀 더 이제 폭 넓고 이제 깊이 있게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면서 기출 문제들을 접해 보면서 좀 이제 실전 감각을 올리고 이제 학습한 개념을 정확히 다지는 이제 효과가 있다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2주 동안 문제풀이를 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 정리인데요. 최종 정리에서는 이제 서술형 대비를 이제 한번 하고요. 물론 서술형 비중이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선 이제 개념 학습과 혹은 이제 클리닉 시간과 혹은 이제 이 문제풀이 시간에서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병행해서 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대비와 이제 교과서 외부 지문 관련된 내용도 한번 총정리하고요. 그 학교 프린트 내용도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그 직전 보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전날에 무조건 진행을 하는데 그때에는 좀 이제 특이점은 그 이제 학습 정도를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오답을 고치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틀린 문제 개수만 표시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원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뭐 총 10문제를 풀었는데 뭐 2번이랑 3번을 틀렸다라고 한다면 2번, 3번 다시 고치고 또 틀려면 또 고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냥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오지선다 문제에서 선지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답 수정 횟수가 한 2번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그 의미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점검을 하지 않고요. 전체 10문제 중에서 3번이랑 4번이 가령 틀렸다라고 한다면 3번이랑 4번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10개 중에서 틀린 문제가 2문제 존재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오답을 이제 채점을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뭐가 틀렸고 뭐가 정확히 맞는지에 대한 판단과 메타인지를 연습하고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목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네, 그럼 명일중학교 출제 경향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외부 지문 출제 비중이 꽤 높은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까다로운 보기라고 적어놨는데 이 문제가 출제될 때 이제 딸려오는 보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외적 준거라고 하는데요. 예, 그 보기 내용이 꽤 수준이 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로 변별은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에서 되는 편이고요. 사실 서술형 난도가 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기는 한데 객관식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에서 이제 다중 조건이라고 그래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라든지 혹은 올바른 것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어떤 이런 유형들을 통해서 좀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함을 요구하는 어떤 객관식 이제 문제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담당 선생님의 주관적 분석이라고 적어놨는데 예, 하나씩 풀어가지고 이제 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부 지문은 말 그대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험 범위에 제시된 교과서 내 지문에서 벗어난 외부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발췌를 해 오시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험 범위는 유한진의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단에 나에 해당하는 시로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외부 지문이 나왔는데요. 꽃이라는 동일 제재, 동일 소재를 바탕으로 이제 외부 지문을 가져왔고요. 또 그 옆에는 한용운의 시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기는 위 시를 창작한 시인의 다른 작품들이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제시되어 있는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출제가 되고 또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가령 소설에서는 노새 두 마리라는 이제 소설이 시험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랑수님과 어머니라는 유명한 그 작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마도 이제 어린 아이의 시선, 즉 어린이 서술자라는 개념의 접점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아마 사랑수님과 어머니를 이제 가져온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당연히 교과서의 지문에 대한 정확한 숙지는 기본이겠고요. 어떠한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좀 배양할 필요가 있겠고,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정규 수업에서 그 기본적이고 정말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정규 수업에서 다루는 이제 문학 스타일의 문제도 뭐 갈래복합이라고 해야 될지 여러 작품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 시가 딸린 문제가 나왔을 때 해당 시들이 어떠한 법점에 의해 가지고 주제의식이 됐건 제재가 됐건 어떠한 접점과 어떠한 차이점에 의해 가지고 이제 편집에 대해서 같이 출제가 되고 이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매번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주라는 기간이 뭐 정규 수업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은 적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연습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까다로운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보기를 바탕으로 항상 보기를 참고하여 제품을 감상하는 스타일의 문제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사실일치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암기에 기반한 그런 이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사실 이 보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실 수도 있고 학교 프린트에 제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본인이 암기한 내용과 별개로 그리고 본인이 감상한 내용과 별개로 별도의 감상 틀을 기준점을 주고서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작품을 감상을 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역시나 외적 증거, 즉 보기가 딸린 문제풀이들을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까다로운 보기라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손도 못 댈 정도로 이제 어렵지는 않고요. 여기 옆에 1970년대 권력 집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서 외부 지문 출제에서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어떤 유형에 대한 설명의 부연으로 표현론적 관점 혹은 반영론적 관점에 대한 이제 설명을 덧붙여서 아까 했었는데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해당 작품을 쓴 작가를 바탕으로 그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반영론적 관점은 그 작품이 쓰인 시대의 상황을 반영했다라 그래가지고 반영해서 작품을 감상한다라고 해가지고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문학 감상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이 되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배양하고 있어야 할 어떤 역량과 이제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수업에서도 어떤 그런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평가를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간 이제 국어학습이 익숙치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버거운 느낌이 있긴 하겠지만은 이 내신 시험에서 정말 올바르게 학습을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향후 이제 내신 혹은 향후 국어 학습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가지고 이제 토양이 돼가지고 이제 좀 수월하게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어렵겠지만은 적절하게 이제 이번 내신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체화가 되게 되면은 분명히 국어 실력에 있어서도 한 단계 뭔가 좀 이제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보기 어떤 스타일의 유형 역시 저희 정규 수업에서는 정말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버거움 없이 수업 시간에 적절하게 이제 녹여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 큰 무리 없이 학생들도 숙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객관식 변별인데요. 다중 조건 및 개수 카운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개수 카운팅은 정말 감이나 완벽히 알고 있지
않다면 이게 정답이 나오기가 이제 좀 힘든 분야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이라 그랬을 때 8이나 9까지 알고 있으면 사실 틀릴 수밖에 이제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완벽함과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임할 때 명예준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좀 90점 이상 좋은 결과를 그냥 얻어야지, 괜찮은 점수를 얻어야지라는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실수를 절대 하지 않고 완벽함을 추구해야지라는 태도로 임했을 때 아마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시험이 까다롭습니다. 예, 주변 학교에 비해서 까다롭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절하게 예, 좀 강조를 하고 연습을 할 예정이고요. 예, 디테일을 요구하는 이제 스타일의 이제 문제풀이들을 매번 연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최종 점검 시간에 어떤 틀린 개수만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직접 오답 수정을 하는 과정을 이제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일중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점검이 아니라 클리닉 시간이나 예, 수업간 이제 문제를 풀 때에도 예, 적절하게 이제 메타인지를 본인이 직접 하면서 예, 연습할 필요가 좀 분명히 있어서 요 객관식 변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적절히 대비를 이제 할 예정이어가지고요. 예, 역시나 예, 연습을 통해서 예, 보완을 하고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담당 선생님의 이제 주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가서나 교과서에 나온 설명과 이제 학교 선생님의 필기가 상이한 경우엔 무조건 학교 선생님의 필기가 우선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소홀히 하거나 그 학교 수업 때 이제 졸업거나 하게 되면은 사실 평가서나 혹은 자습서만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만 이제 읽고 풀었을 때에는 사실 상당히 버거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주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필기들을 수합을 해가지고 해당 필기들을 이제 녹여가지고 데이터화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6주 수업간, 5주간 이제 추합된 내용을 최종 정리 기간에 확실하게 이제 녹여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예, 이 부분에 대한 대비 역시 이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요 이제 담당 선생님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학생들이 필기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 필기를 정확하게 저한테 이제 예, 졸지 않고 또 이제 제대로 듣고 이제 예,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이제 있어서 제가 역시나 강조를 해가지고 예, 어떤 누락이 없이 빠짐이 없이 그런 부분들을 예, 취합해서 예, 녹여서 이제 적절하게 수업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 통해 가지고 이제 어, 강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맹글중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예, 중학교 이제 국어가 평이한 경우에는 고등에 올라갔을 때 사실 피 한번 뒤통수를 맞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억울하고 좀 이제 버거울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어떤 토양이 될 것이고요. 예, 토양이 될 것이고 아무리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예, 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이제 꾸준히 하게 되면은 예, 노력은 죄송합니다. 결과는 예, 절대 노력을 이제 배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 또 이제 지금 정규 수업 듣고 있는 명일중 학생들 역시나 파이팅이 넘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같이 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예, 명일중 파이팅이고요. 네, 예, 이번 내신도 한번 올해 내신도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학생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명일중 내신 설명회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